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통신사 박운탁TV 2021년 2월 17일 이슈 진단 247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모택동 중국화를 위한 문화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마침내 이를 눈치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제3당 지지율이 62%로 치솟았습니다. 한편 공화당원의 87%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을 대신해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와 카말라 해리스가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타운홀 미팅을 위해서 위스콘신에 도착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스파이크에 대한 주민들의 돌발 질문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문화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교장이 백인 학부모에게 백인 우월주의 포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사회가 다행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3당 지지율이 62%로 치솟았고 그들이 민주당의 반역과 공화당의 무능을 눈치챘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대통령직 복귀를 원하는 공화당원들에게 공화당 재건을 위해서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미치 매코넌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백악관 언론비서관이 어제 조 바이든이 2개월 동안 세계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는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의 전통적 역할들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지도자들과 정상 간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해리스가 바이든의 명백한 인지력 하락으로 인해서 바이든의 대통령직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의 와중에 나왔습니다. 해리스는 이미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 그리고 캐나다 수상 저스틴 트루도와 전화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외국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일은 2개월 이후에나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언론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명의 외국 지도자도 만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딱 일주일이 지난 2017년 1월 27일 영국 수상 테레사 메이를 만났고 다음날 1월 28일에는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전직 프랑스 대통령 프란시스 올란드, 전직 호주 수상 멜컴 턴불 그리고 전직 일본 총리 아베 신조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이 최근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마리오 카트 놀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인들은 진짜 미국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주민과 화요일 밤 미국 시각입니다. 각본으로 진행되는 타운홀 미팅을 갖기 위해서 위스콘신으로 갔습니다. 주민들이 11월 3일 밤 바이든 스파이크에 관한 돌발 질문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이든 스파이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이든 스파이크를 말합니다. 11월 4일 밤까지 공화당이 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11월 4일 새벽 한 5시경에 바이든 표가 10만 표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이겨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이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판 종속 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를 감시하는 크리스토퍼 루포가 월요일 뉴욕의 한 학교 교장이 백인 학부모들에게 백인 우월주의를 버리고 백인 폐기론자가 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트사이드 커뮤니티 스쿨 교사는 심지어 이 서한에 백인 학부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인 우월주의 스펙트럼을 첨부했습니다. 이 학교의 목표는 백인 우월주의자를 백인 폐기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좌파는 그들의 증오와 무식과 인종주의로 미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백인 학부모들에게 보낸 백인 우월주의 스펙트럼은 2년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녔고 이것의 저자는 바너 헤스 교수라고 하는 인종주의자입니다. 그가 만든 백인 우월주의 스펙트럼을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인 스펙트럼입니다. 8가지의 백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프리머시스트, 백인 우월주의자,
화이트 보이어리즘, 백인 관음증주의, 관음증, white privilege, white benefit, white confessional, white critical, white traitor, white traitor는 반역자입니다. white abolition, 백인 폐지론자, 이 8가지 정체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8가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white supremacist,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백인 우월주의를 보존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백인 사회. 두 번째, white voyeurism, 백인 관음증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지 않고 단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유색인종을 원하고 유색인종의 문화를 소비하고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는 것. 세 번째, white privilege, 백인 우월주의를 비판하지만 백인의 정체성과 그 규칙의 정상화 아래, 그래서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한다.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하긴 하지만 거기는 백인 우월주의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white benefit, 오로지 개인적으로만 일련의 유색인종 이슈에 동정심을 갖지만 백인으로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는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white confessional,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백인성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white critical, 백인에 대한 비판을 취하고 백인 지배 체제를 드러내고 백인 체제에 대한 공모를 거부하고 백인에 저항한다. 일곱 번째, white traitor, 백인 배신자, 적극적으로 백인 체제에 대한 공모를 거부하고 백인 권위 전복을 시도하고 어떤 비용을 치러도 진실을 말하고 제도를 파괴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white abolitionist, 제도를 바꾸고 백인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백인성의 재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유형에 속한 백인 학부모들은 좋게 말로 할 때 빨리 이 여덟 번째 유형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문화혁명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문화혁명으로 미국의 모택동 중국화를 꾀하는 민주당의 반역과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공화당의 무능을 눈치챘습니다. 양당 제도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제도에 너무나 불만이 많아서 새롭고 유능한 정당의 출현이 좋은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기록적인 62%에 달했다고 갤럽이 전했습니다. 갤럽은 미국인들이 기존 정당들이 미국인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서 제3의 정당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57%였는데 2020년 선거 이후 정당들이 표의 정당성을 두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중을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사는 공화당의 중도 보수 인사가 반 트럼프 제3당 창당을 시사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2003년 갤럽이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에는 56%의 미국인들이 정당들이 미국인을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제3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조사에서는 미국인이 분열했고 2012년부터는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이 제3당을 선호했습니다. 공화당원의 제3당 선호도는 트럼프 지지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왔다고 갤럽이 말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원의 68%는 트럼프가 그들의 지도자로 남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성향의 무당층의 47%는 트럼프 리더십을 원하지만 51%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갤럽이 전했습니다. 공화당원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무당층의 41%는 제3당과 트럼프 리더십 모두를 원했고 그들의 28%는 제3당을 원하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퀴니펙 유니버시티 새 조사에서 공화당원의 75%가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1056명의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트럼프의 지도력을 원치 않는 공화당원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사는 트럼프 탄핵이 진행되는 2월 11일부터 14일에 실시되었습니다. 무려 87%의 공화당원은 트럼프가 미래에도 공직을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87%의 공화당원은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인 55%, 44%는 그가 선출직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퀴니펙 유니버시티 조사 분석관 팀 몰리는 트럼프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후원과 자바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